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화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토지스쿨의 정현수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잘생긴 토지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긴 하는데요. 이 토지를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잘생긴 토지가 어떤 건지 그 안에 속하는 개념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좀 핵심 개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용도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된 이 땅의 잘생김, 그렇지 않음 오늘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정현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땅의 팔자를 결정짓는 이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이 팔자를 결정짓는다, 다른 의미로요, 좀 이렇게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땅의 신분이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도시들을 보면요.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도시들을 보면요. 그래서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에는 이제 학교나 주거단지 인근에 좀 유흥가 이런 좀 시끄러운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난개발이 이루어진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과 이런 교육 환경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로 지금 어떤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어떤 지을 수 있는 어떤 바닥의 면적,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을 이 용도 지역으로 전 국토에 걸쳐서 이런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토지, 특히 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전원 생활이든 어쨌든 이 땅을 통해서 뭔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투자, 이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은요, 용도 지역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이런 가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 투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구역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용도 지역이 전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넓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도 지역과 지구, 구역에 대한 개념 정리로 간단하게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자, 용도 지역은요.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건폐율, 이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건폐율은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은 높이, 위로 올릴 수 있는 연면적, 이런 쌓을 적자 해가지고 용적률, 그래서 높이 층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등을 제한하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구가 있는데요. 용도 지구는 자 보시면 여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구도 좋은 용도 지구가 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로 꺼리는 이런 용도 지역 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 또는 완화. 그래서 용도 지역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도 구역이 나오는데요. 용도 구역은 자 여기에 보시면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를 강화 또는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와 지역을 강화 또는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도 구역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GB, 그린벨트 예전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용도 구역에 들어가고요. 용도 지구에 좋은 용도 지구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연취락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폐율이 종상향되기 때문에 훨씬 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 정리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용도 지구 구역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용도 지역부터 우선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좀 이해가 쉽게 제가 만들어 온 자료인데요. 자, 지금 용도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통틀어서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도시지역이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대도시 안에는 상업지, 그 다음에 공업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비싼 땅이 상업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동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가게 자리가 가장 비싼데요. 상업지 땅이나 이런 공업지 주거지역 대도시에 있는 땅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윳돈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이런 토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토지들이 좀 도시지역을 벗어나면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제가 투자에서는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지지역, 도시지역 인근에도 우리가 이제 대규모 도시가 아닌 일반 시군 이런 도시에는요, 이 녹지지역의 토지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러한 지역들은 이 녹지지역 땅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좀 크게 나눴는데요. 실제 세분화하면 이 용도지역은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뉩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자, 전용 1종 쭉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추후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어떻게 보면 다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유심히 투자 가치가 있는 땅, 어떤 용도지역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은요, 이미 너무나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요. 정말 여유자금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도 상당히 어떤 토지의 어떤 면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공업지역도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녹지지역 중에서도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전녹지는요, 되도록이면 투자해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전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 녹지는 좀 제외를 시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 중에서도 이 계획관리, 생산관리가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런 지역들에는요, 이런 용도 지역들이 추후에 집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용도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전관리 이런 부분은 투자해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제외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주거지역 땅들도 우리가 대도시는 비싸지만 이러한 그 시군 이런 지역들, 인구가 한 10만에서 30만 미만인 이런 지역들은요, 아직 주거지역 땅들도 평당 100만 원 미만대 이러한 땅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땅들 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과 제가 하나의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용도지역이 중요한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근데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 100평의 토지가 있다 할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은 50평, 바닥 면적 50평을 지을 수가 있고요. 위로 한 층 더해서 50평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평의 토지가 있다 했을 때는 이 토지는 자, 밑에 바닥 면적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요. 똑같이 50평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50평을 총 4층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당연히 전용 주거지역
토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땅의 가치, 이 땅이 비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들이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용도 지역은요.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땅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기 전에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주소를 치게 되면 주소를 치면요. 이러한 용도 지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층수 제한이 없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상당히 이러한 토지들을 매입하기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층, 30층 될 수 있는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땅 중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 3종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굳이 땅을 보러 가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땅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러한 기본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 투자하는 이런 습관이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이러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그냥 지인의 말만 믿고 그리고 가까운 어떤 부동산을 방문해서 부동산 사장님들 하는 말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내가 땅을 보는 안목을 기르면 그만큼 훨씬 더 이 땅을 볼 때 이 투자 가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용도 지구나 구역, 다양한 또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